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엄마 아빠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답사. 다친 아이는 앞에서 끌어주고 지친 아이는 뒤에서 밀어주고. 아이 잘하네. 엄마 계속 밀어주고. 두 손 꼭 잡고 함께하는 1박 2일간의 추억여행 속으로 지금 떠나보실래요? 전남팀의 첫 번째 목적지,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겸으로 1박 2일 동안에 어떤 여행할 건지, 우리 학생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면 하는지. 경북 지역의 답사를 책임질 고재열 여행작가. 항상 2018년에 이제 유네스코가 인정해서 단순한 관람 위주의 답사 방식이 아닌 특별한 미션을 준비했다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온 여행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성리학의 가르침 정도는 배우고 또 실천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 성리학을 실천한다니 어쩐지 평범한 체험은 아닐 것 같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부모님 섬기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부모님들은 눈을 감으시고 자녀분들이 또 손을 잡고 부모님을 한번 인도해 보는 거예요. 준비. 자, 출발. 오로지 아이의 작은 손의 의지에 걸어가는 엄마 아빠. 근데 다들 살짝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서워요 좀. 옆이라고 하지 말고.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아니 오른쪽으로 가. 무서운데? 잠시만요. 꽉. 무서워서 못 가겠어. 실은 제가 특수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 장애인 교육으로 이런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역으로 해보니까 아이들이 왜 무섭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아이보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이 시간이 더 크게 다가온답니다. 난 따도 돼. 진짜 떠도 돼? 하나, 둘, 셋. 불안불안하기도 했던 마음들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함께 여기에서 내가 이 공간에서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첫 번째 목적지 장성 피람서원으로 향하는 경북팀. 그중 여행 전날 부상을 입었지만 용기 내 참가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 다치는 거 가지고 또 우리 둘이 처음 오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상 투혼을 발휘해 씩씩하게 목적지에 도착. 이곳에서 경북팀을 기다리는 여행 작가를 만났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편안하게. 자, 다 오셨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피람서원에서 정태겸 작가는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서원이라는 곳은 어떤 기능을 했고 과거에 이 마을에서는 서원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체험을 해본다면 자라나서 창의적인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컨텐츠를 만들게 될 때 지금 한 이 경험들, 전통사찰 그리고 서원을 다녀본 경험들이 이 밑바탕에 깔려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랜 전통을 간직한 서원에 왔으니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한 정태겸 작가. 서원은 있는데 이 서원에 있어야 될 인물, 선비가 없죠. 잠깐 눈을 감고 과거 여기에서 공부를 하던 선비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건 어떨까? 자, 눈을 감고. 고세를 못 참고 휴대폰에 손이 가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의젓하게 잘 해내는데요. 다들 무슨 생각했어요? 심심하게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제가 못 들었던 소리들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남팀의 선비 체험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조금 낯설고 새로운 시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죠.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영주 시내에서 여기까지 배달 와야 되니까 배달 안 됩니다. 그냥 산이 깊고 이래서 저녁에 멧돼지나 고라니나 다른 아니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밤늦게 뭐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달한데 멧돼지 나와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군요. 엄청 좋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이 공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답니다. 아이하고 오늘 가면 어떻게 뭐 오늘 같이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여기로 저는 쫓겨날 것 같아요. 얘는 친구들 다 여기서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층간소음 걱정은 없으니 마음껏 뛰어놀며 제대로 신이 난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알아서 잘 놀아준 덕분에 시작된 엄마들만의 수다 타임. 맞아요. 그걸 다 미선이라고. 네, 다 미선 씨. 신기했어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보통 뭐 누구 지호 엄마 이렇게만 부르니까 이름 부를 일이 없어서. 수다에 요 간식이 빠질 수 없죠. 왠지 여고 시절 수학여행 느낌이 나는데요.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더 신난 것 같죠? 같이 생활도 해본 적 없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만 도움이 되게 아니라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요. 정말 그 학교 수학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편 다른 숙소에선 엄마와 딸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시골 옛날 할머니 집에 온 느낌 기대돼요. 애랑 또 부둥켜 안고 조금 놀다가 잠 잘 수 있어서. 엄마와 얘기를 하다 보니 아이가 궁금한 게 있는 모양인데요. 엄마는 처음에 아빠를 만났잖아. 도서관에서 만났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 해야 돼, 엄마 지금? 네, 저흰 이쯤에서 눈치껏 피해드릴게요. 드디어 설레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남팀의 오늘 목적지는 영주 부석사. 가파른 흙길에다 108개의 돌계단까지 부석사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데 우리 아이들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멋있을 것 같은데. 더 있어. 2시간 가야 되는데 2시간. 믿어줄게. 아유 잘하네. 엄마 계속 밀어줄게. 꾹 참고 올라왔건만 또다시 눈앞에 보이는 돌계단. 이젠 정말 뒤돌아 내려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괜찮니 얘들아? 언니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시작하면 못하니라 얼른 가거라. 속담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얼른 가자. 엄마도 지쳐서 말이 뜻대로 나오지 않지만 딸을 여기서 포기하게 만들 순 없습니다. 엄마가 밀어주고 격려해준 덕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친구 덕에 부석사까지 올라오는데 성공! 엄청 보람 있을 것 같은데요? 기특하겠습니다. 아까 뭐 곧 울 것 같이 막 하더니 끝까지 잘 올라와서. 그럼요. 대견하죠. 가봐주지. 올라올 땐 힘들기만 하던 산도 다 올라오고 나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고 가족과 어려움을 이겨낸 값진 경험도 얻어갑니다. 그 시각 마지막 여행지 해남 대흥사를 찾은 경북팀. 예부터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천룡고찰 대흥사. 한국 차문화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일선사가 머물던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차문화의 성지로 알려진 대흥사까지 왔는데 차 한 잔 안 마시고 그냥 가면 섭섭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겐 낯설게 느껴질 텐데 맛이 어때요? 쓰다며 괴로워하는 아들과 달리 아빠들은 향기로운 차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아빠의 좋다는 말에 또 속고 말았네요. 써줬어. 저희는 너무 써요. 이 차가 너무 좋아요. 차가 마비된 것 같아요. 양치하고 밥 먹을 때 그 느낌이랄까? 너무 맛있다. 개운한 느낌 아니야? 아니에요. 그 민초랑 밥을 같이 먹는 느낌. 이 모든 게 아이들에겐 생소하다 보니 초보자만의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깔때기.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묻는 깔때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이 위에 냅두는 거였군요.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많이 신기해요. 재미있었어요. 대흥사의 또 다른 명물은 서로 다른 느티나무 두 그루가 이어져 하나가 된 열리목. 아름다운 열리목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교과서에서만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와서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가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었고 거의 다 몰랐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기록도 하면서 알아놔가지고 많이 신기했어요. 엄마랑 난 둘이 아프지만 놀러 와서 기분이 좋아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해서 더 특별했던 여행. 아마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고운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오래된 물건이 갖고 있는 힘을 아시나요? 6.25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60여 년 전, 충북의 작은 도시 증평에 문을 연 메리놀 의원.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도전공장이라 불리며 벼, 보리 같은 곡물을 가공하는 시설인 100년 넘은 정미소. 증평의 오래된 근현대 문화유산을 확인해 봅니다. 충청북도의 중심에 자리한 증평. 평은함이 감도는 이곳에는 오래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메리놀 의원은 1957년부터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외래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병원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과거 환자들로 붐볐던 시약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추억을 함께한 정기선 씨의 기억 속에 남은 시약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약소가 1956년 1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때는 여기가 이제 학교 같은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쓰다가 나중에 진 거죠. 1956년 12월인가 그때 시작했을 거예요. 메리놀 수녀님들이 오셔가지고. 작은 도시에는 병원이 없던 그 시절, 메리놀 의원이 생긴 후 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병원 앞에서부터 증평지서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하죠. 한 200~300m는 환자분들이 서 있다시피 했죠. 하다못해 강원도 멀리 제주도에서까지도 왔었으니까요. 그 양반 곤쳐가지고 갔어요. 그쪽 오면에도 한국에 약이 없었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그 수녀님들이 그 미국의 은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원조 받아가지고 그 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약이 좋지 않았을까. 그 환자분들이 복용하면은 잘 낫고. 이후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메리놀 의원 건물은 1990년 문을 닫았고
2015년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시약소만 그 자리를 지키며 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에 사실 의료가 그렇게 엄청 열악했어요. 왜냐면 우리 모친 어머님 되시는 분이 이 손바닥이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그러면 굶어가지고는 이마치 벌어졌는데 병원에서 손목을 잘라야 된다. 예? 그 메리놀 의원생 메리놀 의원에 다니면서 이걸 곤쳤다고. 지금 증평성당의 주차장 자리가 바로 메리놀 의원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예방의학 클리닉을 개설해 증평의 아이들이 처음 예방접종을 받았고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직업교육에도 앞장섰던 곳입니다. 길 건너편 부속 건물로 자리하던 시약소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죠. 일부 글자가 떨어져 나간 당시 현판에 새 글자를 붙였습니다. 본 건물은 이제 건너편에 있었지만은 이 시약소라는 부속 건물이 있어서 이곳에서 약 처방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접수처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90년에 의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국민들에게 확대되면서부터 어떤 그런 외국의 의료체계 시설이 도입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증평성당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약소 건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의 모임 장소로 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메리놀 의원 시약소의 부활은 과거의 전통을 현대적 의미로 계승함은 물론이고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한국 사람들을 정성으로 돌봐주던 숭고한 박애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증평의 또 다른 곳에서 100년의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1920년 만들어진 정미소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근현대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정미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대형마트가 익숙한 지금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뽀얀 먼지가 가득한 정미소의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1920년도에 이제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우리 증평 지역의 그 넓은 장뜰 평야 지대에 있는 벼를 직접 도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3대째 계속 이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원형에 가까운 시설 건축물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가 이어온 이곳은 가족의 역사만큼이나 증평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미소 곳곳에는 손때 묻은 오래된 기계들과 옛날 방식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정미소 건물 안에서 발견된 상량문에는 그곳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석이 1928년에 무진년 윤달 2월 11일에 묘시에 이제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기록을 하신 분은 이 정미소의 어떤 번창이라든가 번영이라든가 그리고 증평의 농경문화의 번영을 기원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증평구는 사라져가는 근현대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대 문화유산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오래된 정미소와 천주교 증평성당 메리놀 의원 시약소에 대해 역사와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추정산성이라든가 김득신 묘소 아니면 유필문 선생님처럼 군에서 직접 이렇게 그 문화재를 지정을 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현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존과 개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여론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개성하기 위해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옛날엔 농산물건설도 없어졌죠, 저것도 없어졌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참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우리 지역의 보물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라져가는 근현대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고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소중한 역사와 우리 문화 아닐까요? 문화생활하기 딱 좋은 가을. 지금부터 함께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것이 있음에 감사한다. 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좀 공연도 보고, 예술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전시도 보고, 이런 거 좀 하고 싶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지? 2022 생활문화페어 프렌즈 소리예요. 바로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생활문화 축제 현장입니다. 축제에서는 흥 넘치는 동아리 활동부터 공연, 전시, 체험, 플리마켓을 통해서 다양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구경거리도 많고 날씨도 좋아서 주말 이른 시간부터 많은 시민들이 놀러 왔습니다. 네, 이 행사 분위기가 너무 굉장한데요. 생활문화페어 프렌즈 어떤 축제인가요? 부산에 이제 많은 동아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활동들 하고 계세요. 좀 최근에 이제 개인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각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분들을 이렇게 선보일 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부산문화재단에서 매년 가을에 시작점에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생활문화를 즐겨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칼림바라는 악기입니다. 그 칼림바는 아프리카 고대 악기에서 유래됐는데 지금은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림바가 이렇게 정형화돼가지고 제가 나무를 직접 선별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만드는 칼림바입니다. 소리가 맑고 아름답죠? 손톱이 좀 길어야 연주할 수 있어요.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저도 해봐야죠. 바로 꽃을 담은 하바리움 무드등 만들기.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오늘은 하바리움 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고요. 네. 요렇게. 우와. 우리 박물관에 가면 동물 박제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식물도 이렇게 박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 식물을 박제해서 무드 등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저도 만들어 볼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이쪽으로 앉아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제가 손재주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 꽃을 담은 감성 무드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짠! 너무 예쁘죠? 생각보다 간단하게 뚝딱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거 진짜 밤에 켜놓고 머리 밑에다가 딱 놔두면 너무 감성한 밤이 될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어르신분들이나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자주 접하지 못하는 층이 좀 더 새로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말이 너무 날씨가 좋아서 완성하고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햇빛에서 잘 보이니까 또 다른 분들이 그거 보고 또 체험하러 하셨어요. 해양 쓰레기의 변신.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구경할 것도 많고 너무 좋네요. 어머니는요? 예쁜 것들도 많고 너무 이 공원에 너무 좋아요. 자주 이렇게 나와서 이런 행사 같은 거 즐기고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못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 그동안의 열정을 무대에서 마음껏 펼쳤는데요. 음악, 댄스, 신앙송, 국악 공연 등등 덕분에 시민들도 다양하게 보고 듣고 함께 즐겼습니다.
우와, 악기가 진짜 멋있어요. 이거 무슨 생활 동아리인가요? 저희는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금관악기 오중주 단체입니다. 오늘 어떤 공연 보여주시나요? 저희 인어공주 OST의 언더더시랑 찐이야 이렇게 두 곡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공연을 보고 좀 어떠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이런 연주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저희 연주를 보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생활 문화 동아리인가요? 진안송 파포먼스 하는 다 행복 월드멈입니다. 어느 나라 분이신가요? 일본입니다. 오, 일본에서요? 근데 여기 한국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선생님 덕분에, 진안송 덕분에. 오늘 어떤 공연 보여주시는지요? 오늘은 10월 달이다 보니 한글날이 오는 아기 때문입니다. 훈민정. 네. 훈민정음을 아세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입었습니다. 화이팅! 제가 들어본 언더더시 연주 중에 제일 웅장했어요. 어깨도 들썩, 마음도 들썩. 시민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팀이에요. 바로 시를 통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다는 다 행복 월드맘인데요. 일본인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동아리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만나보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0월 한글날을 기념해 훈민정음 시 낭독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라 이름을 지었으며 1446년 함고하였다. 나란 말씀이 중기게 가라.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하루 우리의 훈민정음. 공연하신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네요. 역시 긴장만 했네요. 긴장 많이 하셨어요. 긴장한 거 티 하나도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축제가 동아리 멤버들에게 어떤 의미의 축제였는지 궁금해요.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없으면 못하니까 또 훈민정 작년에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기쁜 기회입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한국 역사와 그 만화를 배우고 시도 더 배우고 또 정말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동아리 공연에 박수 치고 즐기다 보니 이제는 엉덩이까지 들썩입니다. 도심 공원에서 여유롭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이번 축제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재밌고 뭔가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인 것 같아서 신선하고 좋아요. 생활문화 페어 프렌즈처럼 많은 공연들 했으면 좋겠고 계속 놀러 가면 좋겠어요. 이 축제를 통해서 나도 우리도 친구들끼리 같이 이런 행동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같이 함께 하도록 늘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즐긴다라고 하면은 왠지 뭔가 멀리 가야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곳 생활문화 페어를 통해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문화하게 많이 누리세요. 2022 생활문화 페어 프렌즈. 그 이름처럼 모두가 친구가 되어 일상에서 문화를 즐겨보세요. (8,700만 년) 지구의 역사를 품은 무등산.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화창한 가을,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광주, 담양, 화순의 지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무슨 재밌는 일이 열리나 봐요.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 무등산 세계 지질공헌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술적인 가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들 잘 뭉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매개를 만드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오 트레일은 지질학적인 그 의미를 배경을 두고 하는 트레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지질학적인 명소도 있고 식당이라든가 그다음 지오 빌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겪어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나의 유네스코가 원하는 그런 그 세계 지질공원에 맞는 지오 트레일이죠. 일부러 가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떠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자원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참여하게 됐습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무등산. 올해 말 재인증을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겠죠. 첫 순서는 무등산 품에 안긴 광주 금곡마을. 낮은 담벼락과 아기자기한 벽화. 계절을 알리는 풍성한 자연과 맑은 물이 눈에 띄네요.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은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포근하고 편안한 무등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금곡마을이라는 곳이고요. 한 60가구 정도 살고 있고요. 와서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들 되시면서 올해도 재인증이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을을 구경하기 전에 무등산도 식후경이겠죠? 오랜만에 열린 잔치에 마을 사람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비빔밥이지만 이곳에도 금곡마을에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오직 무등산에서만 나고 자라는 무등산 수박. 일반 수박과는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금곡마을의 보물이 바로 그 비법입니다. 장아찌, 고추장 모두 무등산 수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한 상에 무등산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음식은 먹기 전 인증샷은 필수. 이렇게 여러 가지 무등산에서 나는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울려서 드리니까 또 고추장이 특히 수박을 갈아 넣는 고추장으로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정말 맛있겠어요. 이 비빔밥의 의미는 광주, 담양, 화순 지역의 저희 지질공원의 화합을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비빔밥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나니 더욱 맛있게 느껴집니다. 무등산의 맛을 느꼈다면 이번엔 멋을 느낄 차례. 오늘 여러분이 찾아오신 곳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한 150에서 200여 년 동안 그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 분청사기를 구웠던 가마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기록되어 있는 충효동 도요지. 문헌으로만 전해지다 1963년 광주에서 발견됐는데요. 번조실과 굴뚝실은 물론 많은 분청사기가 발견돼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500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보존 상태. 하지만 이 유물들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광주 무등산 형성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런 암석, 이런 암석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부서져서 흙가루가 됐겠죠. 그런 흙들을 채취를 해다가 이 주변에서 도자기를 만든 겁니다. 평범한 흙이 아닌 무등산의 흙으로 빚은 그릇들.
그 가치를 알고 나니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임금님에게 진상할 만큼 아름답고 정교한 무늬를 가진 분청사기. 땅에 사람이 더해져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오빌리지는 이렇게 무등산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양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이 무동마을이 특별한 이유는 최근 지오빌리지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커다란 당산나무가 눈에 띄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저희 무동리는 1650년경에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당산나무가 주민들이 살면서 아마 그때 심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령이 370년이 넘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무등산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백두대간 호남정맥 남쪽 산자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마을에 오신 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골목골목 이끼 낀 돌담이 소담한 동네. 이 마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날 320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참 이 마을의 역사를 온통 다 알고 있다는 한 몸에 안고 있는 거가요? 안을죠. 네. 예전에 대단해요. 역사를 다 말만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무동마을과 함께한 느티나무. 커다란 가지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과 쉴 곳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와, 이거 센터 아닌가요? 여기가 바로 무동리 센터입니다. 옛날에 빨래도 오시고 이 물로 다 이렇게 길러다 먹고 살았는데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전부 마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잘 익은 대추를 하나 먹어봅니다. 한 개 반만 드세요. 한 개 반. 인심이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트레일 할 때 이런 거 따먹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쏠쏠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마을에 있는 집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꽃이 다양한 꽃들이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 듯 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이 너무 아름다워요. 무동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 이번에는 약간의 등산이 필요한 곳인데요. 이 산의 끝에는 또 어떤 명소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신의 돌기둥이라고 불리는 주상절리 신선대입니다. 등산은 조금 힘들었지만 멋진 풍경을 보니 올라오길 잘한 것 같죠? 여기 신선대에서 바로 보면 저기가 무등산, 저희 마을에서 보는 무등산 상봉. 여기 숲이 우거져 있는 저기가 편백님입니다. 편백님. 예쁜 배경으로 사진 한 장 남겨야겠죠? 멋진 풍경에 포즈도 미소도 절로 나오네요. 이 신선대에서 무등산 정상 천왕봉을 바라보는 기분이 정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무등의 그 넓이와 그 높이와 어떤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감입니다. 참 오늘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선입니다. 와. 아, 진짜 올라온 보람이 있어요. 올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맛에 등반을 한가 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신선대 늘 보고 싶었던 데인데 쉽게 못 올라왔는데 오늘 정말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담양에는 신선대 올라왔더니 이렇게 농선도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나무도 예쁜데요. 제가 신선이 된 것 같습니다.
담양만큼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 화순 지동마을인데요. 벌써 지오 트레일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아쉬운 만큼 마을 곳곳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죠. 낚시를 해도 연못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왜 이거 지도냐면 돌도 그냥 모지짜리 해갖고 지동. 그래서 옛날 유래가 지동마을로 여기 하루 이쁘죠? 네, 정말 이 다른 지역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 지동마을 하는 게 훨씬 이쁘게 한옥만큼 자랑스러운 지동마을의 명소, 바로 고인돌 보호각인데요. 여기 내가 살고 있지만 그걸 진짜 이렇게 나와도 상상도 못했죠. 이 발굴 과정에 저걸 돌을 걷어내고 이게 다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돌 모델이 나온 것이에요. 그저 마을에 있는 큰 돌덩이인 줄 알았더니 선조들의 생활이 깃들어 있는 중요한 유물이었네요. 무덤 속에서는 다양한 도구도 발견됐는데요. 가락바퀴부터 청동 거울까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지질 자원들이 숨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무등산의 지질 명소이자 그 자체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요. 이런 고인돌 유적이 가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감태바위 채석장입니다. 이 홈이 피암의 흔적입니다. 피암이란 말은 뜨거운 상태에서 짓눌러서 화산재와 다른 암석들이 녹아서 납작해졌고 그 납작해진 돌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흔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학자분들은 이걸 흔적을 보고 피암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석의 흔적을 찾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밑에 보면 지금 채석한 흔적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이기는 좀 힘들고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채석한 흔적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깨고 뜯어내고 당시 채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선조들은 이곳에서 돌을 옮겨 무덤을 만들었겠죠. 도구랄 것이 좋은 것들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했을까? 우리 선조들 지혜에 놀랍고요. 전남 광주에 이곳에 많은 문화가 발달했었고 당시 풍족하게 살았었구나. 또 그런 것들이 이런 걸로 남아 있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트레일 마지막 순서는 지동마을 음식 만들기. 꿈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제사상을 넣을 때 밑에다 떡 넣고 또 이렇게 잠길 때 제일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찌지. 네, 제일 위에다가 올려요, 제사상에. 그래서 우찌지라고 합니다. 평범한 빈대떡이어도 오래도록 먹고 즐긴 게 마을의 대표 음식 아니겠어요? 함께 모여 만드니 명절 느낌도 나네요. 좀 안 되는데? 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이시죠? 한 번이라도 봤으면 내가 잘할 거인데 일로 맛있는 데서 주방에서 먼저 먹어요. 먼저 먹고 손주도 주고 사방님도 주고 자식도 주고 내가 먼저 먹어보고. 저 엄마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생각이 나고요.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 꿈이 음식이 항상 있었는데 그냥 쉽게 편하게 먹었던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게 완성한 만큼 맛도 좋은 붓구미. 직접 만들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무등산의 재료와 사람이 담긴 그야말로 지호의 결정체. 그냥 음식이 아닌 무등산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을에서 꿋꿋하게 마을을 지켰던 우리 어머님들의 손맛을 알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지질공원으로 널리 홍보하고 이게 오래오래 가서 저희 후손들에게도 계속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순에서는 그런 돌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적벽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룡 화석지, 그다음에 그 도곡 있는 효살리 이런 지역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정말 좋은 그 문화적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또는 유네스코 등재가 된다라고 해도 지역민들이 공감을 못하면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학술단체 또는 그 지자체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정말 지역민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등산권에는 지질 명소가 20개 있습니다. 이 지질 명소를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 지질 명소를 널리 알려서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이것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아온 무등산과 우리의 이야기. 매일 밟는 땅이지만 그 역사를 알고 나면 더 특별해지는데요. 무등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입니다.